안녕하세요. 지병규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7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투자 자산으로 보시는 게 주택이에요. 제 생각에는 주택이 한 80% 이상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많이들 투자를 하시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밖의 주택보다 투자 수익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개인으로 투자하게 되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이익의 40에서 60%는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로 투자하게 되면요. 개인 사업자를 투자하게 되면은 중과 대상이기 때문에 중과 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할 때 비교과세를 하거든요. 비교과세를 하면은 내내 양도소득세로 준용한 산출세액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 개인으로 투자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하고 비슷한 세금을 내요. 자, 그러면은 나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투자하고 싶은데 중과를 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결국은 법인사업자거든요.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해도 중과되지 않고 또 취득세도 중과가 되지 않죠. 자,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4주택 이상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4%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법인으로 취득하게 되면 그건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세율만 적용돼요. 그것도 유리하죠. 또 종합부동산세에서 보면은 개인으로 투자하게 되면은 종합부동산세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법인으로 투자하게 된다고 하면은 개인 거와 법인 거를 별개로 보기 때문에 얘가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법인 사업자로 많이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이 챕터 7에서는 법인 사업자로 투자를 할 때 유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챕터 7은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 운영 실무에 대한 내용이고요. 부동산 매매 법인 설립하기, 그 다음에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 또 사업자 단위 과세를 통한 사업장 관리, 부동산 투자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료, 급여와 배당을 통한 절세 전략, 법인과 대표회사의 금전거래, 부동산 매매 법인과 성실신고 확인제도, 증빙관리와 기장의뢰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매매 법인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책자는 263페이지입니다. 자, 법인은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어요.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인 단체고요.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단체예요. 그리고 사단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고요. 자, 부동산 매매법인은 영리법인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회사의 종류 볼게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고, 유한회사는 사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원이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예요. 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자본금은 최소 자본금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100원으로 설립하셔도 돼요. 그래서 보통적으로는 100원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자본금을 설립하면 되고요. 최소 구성 인원은 주식회사는 사내이사 1명, 또 지분 없는 감사 1명, 이렇게 최소 이 인원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유한회사는 감사가 없어도 돼요. 감사가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사 1명만 있어도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감사기관 볼게요. 주식회사에서 감사기관은 필수기관이고요. 유한에서 감사기관은 임의기관이에요. 그래서 유한에서는 감사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럼 부동산 매매 법인을 하려고 하면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내셔야 되거든요. 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법인 설립할 때 고려할 사항 볼게요. 본점 소재지를 어디로 할 거냐? 상호 결정, 자본금, 사업 목적, 주주 구성, 임원 구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법인을 설립해요. 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다가 설립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법인이 설립되면 사업자를 내야죠. 사업자 등록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법인을 설립할 때 챙겨야 될 사항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본점 소재지 볼게요.
자,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 밖에 할 거냐, 대도시 안에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등록면허세 금액이 달라져요. 대도시 밖에 소재하면 자본금 곱하기 0.4%가 적용되고요. 대도시 내에 소재하면 자본금 곱하기 0.4% 곱하기 3배가 중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본점 소재지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내가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 안에 하고서 5년 이내 대도시 안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에서 중과가 됐죠. 따라서 부동산 매매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를 적용받지 않으려고 대도시 밖에다가 본점을 설립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법인 설립 시 자본금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대도시 밖에다 본점 소재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 소재지를 할 때 소사무실로 해도 괜찮느냐, 요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은데, 요즘 서서히 세무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거를 태클을 걸기 시작했죠. 왜냐면 소사무실에다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시면 상주로 안 하고 비상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소사무실 이용할 때 상주로 할 거냐 비상주로 할 거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상주로 하게 되면은 월 사무실 이용료가 비싸고요. 비상주로 하면은 월 사무실 이용료가 싸요. 비상주는 거기에 상주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거기에 대한 주소만 빌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세무서에서 소사무실에 너무 많은, 면적은 작은데 업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인 사업장으로 볼 수가 있느냐. 부가세법에서는 사업장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정된 장소라고 명시가 됐는데, 거기에 고정된 장소로 볼 수 있느냐? 볼 수가 없죠.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상주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세무서에서 실제 소사무실을 실사를 나가서 거기에 상주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있죠. 그럼 사업자 등록도 내주지도 않고 이미 냈던 사업자 등록도 이걸 말소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은 대도시 밖에 설립할 때 소사무실을 이용할 때 비상주보다는 상주로 하셔가지고 이 과세관청과의 다툼을 좀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임대료는 비쌉니다. 상주가. 이런 문제가 요즘 발생을 했고요. 자, 상호 결정 볼게요. 우리가 부동산 매매 법인을 설립하려면은 어떤 상호를 가지고 할 건지를 정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동일한 관할 세무서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법인 상호를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찾으셔야 됩니다. 상호 검색은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시면 여기 법인 상호 검색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쳐봐가지고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설립 자본금을 얼마로 할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자본금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자본금 100원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통적으로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의 1000만원으로 자본금을 많이들 하세요. 이거 자본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어요. 500으로 하셔도 되고 1000으로 하셔도 되고 2000으로 하셔도 돼요. 자, 사업 목적. 사업 목적은 법인 등기를 나올 때 사업 목적을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목적에 들어가 있어야지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이 사업 목적이 없는 거를 사업자 등록에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법인 등기할 때 사업 목적에 앞으로 내가 할 사업들을 모두 명시해 놓는 게 좋긴 합니다. 다음은 주주 구성. 주주 구성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주를 구성하게 되면 나중에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배당을 받는데 배당은 내가 법인에서 자본금을 합법적으로 빼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주주를 1명으로 둘 건지 아니면 주주를 5명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빼오는 금액이 달라지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주주를 나 혼자 1인 주주로 둔 경우와 내가 가족들을 넣어가지고 5인 주주로 구성했다고 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회사의 법인에서 이익이 생겨서 법인 돈 1억 원을 내가 배당으로 빼온다고 볼게요. 자, 1인 주주일 때 배당 금액이 1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 주주가 근로소득이 있다고 볼게요. 근로소득에서 35%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배당 금액에서 1억 을 빼오면은
이 사람은 근로소득도 있고 배당소득도 있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적용이 돼요. 종합과세. 두 개를 합산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율은 현재 근로소득에서 35% 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배당 금액에 대해서 35%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만큼 세금을 납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산출세액이 3,500만 원 나온다는 거죠. 1억을 빼와가지고 1인 주주로 내가 배당을 배우면 3,5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러면 내가 가족을 껴가지고 5인 주주로 만들었다고 볼게요. 자, 1억 원을 배당을 받는다고 볼게요. 1억 원을. 그러면 개인당 받는 거는 2천만 원씩이잖아요. 5인이니까 2천만 원씩이에요. 자, 근데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4%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고서 그걸로 끝나요. 분리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씩 14% 하면은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1,400만 원이거든요. 그럼 1,400만 원 내고 나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되지도 않고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1인 주주로 1억 원을 빼올 때는 3,500만 원 내고 5인 주주로 해서 1억 원을 빼올 때는 1,400만 원 내면 되니까 이 세분의 차이가 크잖아요. 따라서 주주는 좀 1인보다는 가족들 껴가지고 몇 명을 해놓는 게 더 유리는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배당을 고려하신다고 하면. 자, 임직원 구성 볼게요. 자, 주주하고 임직원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주주는 법인의 자본금을 투입한 사람이고요. 임직원은 법인을 운영하는 자예요. 운영하는 사람, 직원이고요. 자, 그리고 주주는 불입한 게 자본금이고 임직원은 노동력이죠. 그 대가로 주주는 배당금을 받아오는 거고 임직원은 급여를 받아오는 겁니다. 자, 주주는 의사결정권이 있고요. 임직원은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그럼 주주와 임직원을 중복해서 적용을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주주이면서 임직원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는 요건을 다 충족해가지고 법인 등기를 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보시면 상호가 주식회사죠. 이 사람이 주식회사로 법인을 설립하는 거예요. 본점은 경기도 파주시. 아, 수도권 과면 억제권역 밖으로 했구나. 이거는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본금은 1,000만 원으로 했네요. 1,000만 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식회사니까 사내이사도 없고요. 감사는 지분 없는 감사는 한 명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설립을 한 거예요. 자, 다음은 유한회사로 한 거예요. 상호가 유한회사죠. 유한회사 뭐뭐뭐 있고요. 경기도 용인시, 이것도 수도권 과면 억제권역 외에 대한 거죠. 취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자본금 1,000만 원으로 했네요. 여기도 여기 보시면은 대표이사가, 여기는 이사를 2명으로 했네요. 이사 2명 중에서 1명이 대표이사일 거고, 감사가 없죠. 유한회사는 감사가 없어도 상관이 있어요.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자,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고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매매 법인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